179번부터 가보도록 하지요. 저번에 했던 거 또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에이, 그거면, 노래였어. 저번에 질문이 나와서 했는데도 어렵습니다. 그죠?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 친구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x는 1에서 f 합성 fx가 y는 연속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연속성을 물어본 거잖아요. 연속을 하는지 마는지를 물어본 거니까 연속성을 물어볼 때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으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1번에서는 얘의 값을 구한 거고요. 2번에서는 얘의 값을 구한 거예요. 3번에서 뭐 물어본 거예요? 같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괜찮은? 결국 1번, 2번을 풀 수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출발. 자, 그러면 먼저 얘부터. 이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합성함수죠. f 함수수에다가 여기 정의역에 f1의 값을 집어넣어 보세요 라는 얘기니까 먼저 f1부터 구합시다. 정규야, f1은 얼마냐? 1, f1? 어이씨. 왜 드려본 거지, 이거? 요시. 이제 0이지, 그죠? 여기 0을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죠. 얘는 f, 0이랑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f 0은 얼마냐, 정규야? 색칠에 있는 거지, 색칠에 있는 거. 그지? 1이죠. 그래서 결국 우변은 1인 거예요. 맞아요? 그럼 좌변이 1이면 연속, 좌변이 1이 아니면 부연속.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좌변 갈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 합성 fx의 값을 구해야 하는데 나는 이걸 좌우로 통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거 푸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자, 지금 최종 목표는 뭐냐면, 잘 봐요. 이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x가 1의 자극한으로 가면 fx의 값이 어디론가 향할 겁니다. 이게 어디론가 향할 때 f 합성 fx는 어디로 갈 거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 값을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거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쓰고 판단하셔야 돼요. 알겠지? 요걸 값을 내실 때 목적지라는 걸 말할 때 이 값을 최종적으로 보고 결정하셔야지 중간에서 갑자기 혼자 결정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풀면서 볼게요. 자, 먼저 x가 1에 자극한으로 갈 때 함수값이 어디로 오는지 볼게요. x가요, 여기 x, fx가 있었다고 치면은 이 x를요 1보다 살짝 작은 값으로 보낼 거예요. 그럼 이 점이 이렇게 다가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점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극한은요 그거의 근처로 보내는 거지 그 값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1이면 x가 여기 수직선이 있다고 치면 1이면 1에 가까이 붙기는 하는데 1에 도착은 못해요. 저번에 보여줬잖아. 여기 1 써놓고 이 상태가 뭐라고요? 이러고 있다고. 그죠? 1은 아니야. 1에 가까이 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점이 쭉 다가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지. 그때 뭘 보는 거예요? fx, 즉 y값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보는 거죠. 그럼 y값은 어디로 붙고 있어요? 이 점들이 올라갈수록 y값이 점점 어디로 다가가? y값으로 가야지. 이때 y값, 이때 y값, 이때 y값, 이때 y값 계속 올라가죠. 어디로 다가가고 있는 거야? 2로 다가가고 있는 건 맞죠? 그런데 2보다는 실제 값이 작아요, 커요? 작죠? 왜요? 요 점 있잖아.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 있으면은 여기가 2라면 2보다는 살짝 아래예요. 이 살짝 아래라는 뜻은 뭐예요? 지금 fx가 2로 다가가고 있긴 한데
2보다는 살짝 작은 값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2라고 말하시면 되는데 안 돼요. 우리 지금 이 친구의 극한감을 보고 있는 거지 얘의 극한을 보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 지금 갑자기 목적지를 말해버리면 안 돼. 그치? 자, 그럼 fx가요. 여기서 정의역 역할을 할 거야. 그럼 내가 얘를요 라지 x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은 얘가 f 라지 x라고 쓸 수 있죠. 현재 라지 x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2에 정확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라지, 이번에는 얘를 라지 x라고 생각해. 얘를 라지 x라고 생각해. 그럼 2에 정확한을 한다는 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 그러면은 이때 y 값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1로 가고 있죠. 근데 1보다 살짝 위에요. 봐봐요. 얘가 이렇게 여기서 다가오고 있는 거니까 1보다는 여기가 1이면 1보다는 살짝 위인 거죠. 그럼 얘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 말해야 돼? 1보다는 살짝 큰 값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때 이 친구의 뭐? 목적지가 어디야?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고 말해야 돼? 너는 1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죠. 괜찮아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합성함수 극한을 이렇게 푸는 거야. 한 번 더 할게요. x가 이번에 1에 우극한으로 갑니다. 그때 fx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에 우극한으로 가요. 이러고 다가가겠죠? 그러면 얘가 y값이 쭉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2보다는 살짝 작은 값이 돼. 그럼 이 친구를 라지 x라고 두고 얘를 f 합성 fx를 우리가 어떻게 보겠다? f 라지 x로 본다면 x가 현재 2에 정확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아까 똑같겠죠? 어디로 가요? 1에 우극한으로 갔겠죠? 위에랑 똑같이. 그러면 뭐라 해야 돼? 목적지는 1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죠. 그러면은 얘도 1, 얘도 1, 얘도 1이죠? 그럼 뭐예요? 연속. 괜찮아요? 요건 꼭 정리해놔서 꼭 몇 걸로 만드셔야 돼요. 분명 한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나와요. 이건 이거는 그냥 강사 1년차도 맞아. 이건 무조건 나와요. 한 문제. 알아두시나요? 이건 무조건 나와. 합성함수의 극한은 안 내잖아, 학교쌤이. 그럼 그 쌤이 수업 못하는 사람이야. 안 될 수가 없어. 너무 중요해서. 너무 중요해서 내가 이걸 지금 각 반에서요. 지금 고2반에서 그 반에서 한 3번씩 다 했거든요. 오늘도 이거 3번째고, 걔네가 3번째고. 매번 하고 있는데도 한 번도 너희 복습 안 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드렸습니다. 왜요? 이거는 매번 해도 좋아요. 좋아요, 문제가. 그래서 이해됐냐? 자, 넘어가는. 표현이 됐어요? 야, 여러분들이 이제 뭔 얘기했죠, 이거. 그렇지. 좋아. 그렇게 하나씩 늘어나가면 돼. 93번으로 가요. 시트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 gx가 다음과 같답니다. 가보자고. fx하고 gx가 연속이래요. 얘들아, 연속함수 더하기 연속함수는 뭘 했어요, 선생님이? 연속함수를 했죠. 연속 곱하기 연속은요, 뭘 했어요? 연속이 됐습니다. 맞지? 연속 곱하기 연속이에요. 이게 연속이 안 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연속분의 연속. 이거는 연속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얘가 뭐가 되면 안 돼? 얘가 0이 되면 안 됐어요. 그죠? 만약에 조건이 분모함수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이 친구도 연속이죠. 이해돼요? 이 세 가지 거 알고 계셔? 그러면은 fx의 제곱이라는 거는 fx 곱하기 fx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맞아? 그럼 연속 곱하기 연속이지. 그게 뭐야? 연속. GX 연속이죠. 이거 GX 곱하기 GX지. 연속 곱하기 연속이지. 이게 뭐야? 얘도 연속. 그러면은 연속 더하기 연속이죠. 이게 연속. 맞네요. 괜찮아요? 요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가지고 다 푸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다른 거 사인. 자, 2번 연속
fs하고요 얘가 연속이래요. 그죠? 자 그럼 얘가 연속인데요. 네, 요거는 한번 하자. 자 이때 gx도 연속이냐고 물어본 거잖아. 얘들아 연속 함수끼리 빼도 연속이라며. 맞죠? 그러면은 fx 더하기 gx에서 fx를 빼도 연속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이 날라가면 뭐예요? gx 연속. 뭐? 괜찮아요? 연속 빼기 연속이 연속이어서 그래요. 연속 빼기 연속은 연속이었다. 자 fx하고 자 요건 좀 위험하죠. 자, 이 친구가 말하려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야! fx 곱하기 gx가 연속이니까 이거 나눠도 연속인 거 아니냐. 이거 연속이고 이거 연속이니까 그것도 연속 아니냐.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뭐가 아닐 때 얘가 뭐가 아닐 때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말 있어 없어? 없잖아. 거짓말이지. 거짓말. 알겠죠? 거짓말이다. 이거 4번은 좀 적어놔요. 연속 합성 연속은 연속이에요. 연속 합성 연속은 연속입니다. 합성은 동그라미도 써요. 동그라미. 자, 이거는 지금 저걸 얘기하는 거죠. 분모가 0이 아니라면 연속 더하기 연속분의 연속도 연속이다. 그지? 여기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얘는 0보다 작아질 일이 없고요. 거기에 1을 더해버렸잖아요. 그냥 무조건 0보다 크겠지? 0이 될 일이 없죠? 그럼 연속분의 연속이니까 연속. 이렇게 푸는 거야. 다 이거를 푸는 거야. 정리해서 중요합니다. 이것도 기억니은 디귿으로 나와요. 보통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안 되고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기억니은 디귿에서 나와요. 이 5가지는 알아두면 좋겠죠. 정리 한번 해보시죠. 자. 이 1 있는 게? 아니 그것 때문에 아니고 절대값을 씌우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0일 수 있어. 그래서 1을 더해줘. 너무 복잡한 약분까지 생각 안 하고 얘는 그냥 단순하게 절대값은 0이 될 수 있으니까 1을 더해준 거예요. 그냥 되게 단순한 이유예요. 단순한 이유. 봐봐. 약분에서 0이 된다는 얘기는요, 이게 있기가 있을 수가 없는 게, 방어의 우천이가 질문한 게, 뭔가 약분했던 얘가 0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약분을 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말하는 게, 약분 되기 전에 이미 0이 됐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만약에 x 플러스 1이 있고, 얘가 x 곱하기 x 플러스 1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약분되죠? 그럼 얘가 0이 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봐봐요. 얘가 있으면 0이 안 돼요. 얘가 있어도 S 0이면 0 돼요. 약분 되기 전에도 이미 0이 됐을 거야. 갑자기 약분이 돼가지고 0이 되는 케이스는 없어요. 기존에 이미 있어. 0 되는 포인트. 좋은 질문.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놓으면은 기억니은디귿에서 안 흔들려요. 보통 애들은 문제풀이를 바빠가지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고민을 안 해. 그럼 기억니은디귿에서 엄청 흔들려요. 그래요. 그럴싸한 함정들을 해놓거든요. 읽어보면은 다 그럴 것 같아. 다 맞을 것 같아. 근데 함정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피해가요. 자, fx가 저렇게 먹었답니다. 다음 중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은 언제입니까? 자, 말이 됐다 그려서 힘든 것 같은데 별거 아니에요. 자, 친구들 저 친구 그려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못 그리면 이제
반칙이야. 못 그리면 반칙이라 했어 내가. 자, 어떤 질문 하나 툭 던질 거예요. 대답 못하기만 해. 복귀한 자 별거 아님. 점근선만 빨리 풀어줘요.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Y는 명. 오, 아직 살아있어. 자, X는 마이너스 1, Y는 0이 점근선입니다. 그리고 위에 지금 지수가 위에 있는 분자가요 양수기 때문에 이 점근선 기점으로 1, 3, 4분면에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최대까지 없으려면은 봐봐, 내가 만약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끊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닫힌 공간으로.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면은 최대값이 어디예요? 여기 최대값, 여기 최대값이겠네. 맞아요? 그럼 최대값이 없으려면 얘를 포함하고 있으면 돼요. 범위가. 볼래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끊을게요. 그럼 그래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거거든요. 노란 범위. 여기 최대값이 있어. 없지. 여기서 올라가는데. 이해돼요? 그럼 뭐?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돼? 야! 어디서 불연속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불연속인 곳을 포함하고 있는 친구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이 문장은. 그럼 어디서 불연속이에요 지금? 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을 포함하고 있는 범위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어디예요? 마이너스 1을 포함하고 있는 거. 포함 안 하네? 그럼 좀 다시 보자. 당황스럽네. 자, 얘 보자, 얘. 마이너스 1부터요. 여기 등호 없어요. 등호 없어요, 여기. 여기부터 0까지거든요. 그럼 요만큼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최대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부분을 갖고 있는 구간이 최대값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만약에 요 부분을 갖고 있으면요. 얘는 아래로 쭉 내려가는 애잖아요. 뭐가 없겠어요, 얘는? 최소가 없겠죠. 이걸 갖고 있으면 최소가 없는 거고, 얘를 갖고 있으면 최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판단하기 좀 편하죠? 넘어갈게요. (198) 유형. 얘가요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요. 맞아요?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수학산에 풀었던 것도 생각하면 안 돼. 많은 친구들이 이 문장을 보면요 약간 노이로제 걸려 있어가지고 이거 보자마자 선생님 엑셀 넣고 이거 설명가지고 핵 구한 다음에 한 배씩 비써가지고 여기서 작은 써야 돼요. 이거 싹 붙거든요. 무슨 얘기 뭐 했다고? X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7근 잡고 그 다음에 그 뭐 X 빼기 A 여기 뭐 X제곱 뭐 MX 플러스 N는 0으로 인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친구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만 실근 하나만 갖는 겁니다. 까지 벌써 들어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요, 다시 문제를 다시 읽어보세요. 실근을 가질 때 뭐 범위를 구하라 그런 거요?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뭔 소리냐면 실근을 갖는다는 건 이미 조건으로 줬어. 이미 실근이 몇 개밖에 없대요. 하나밖에 없어. 라고 준 거예요. 이거 할 필요가 없어. 이거 아니야. 이쪽 방향 잘못 잡았어. 이 문제는 뭐냐면 사익합정리입니다. 응? 왜 그게 그러는가요?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 그래서 내가 슥 보니까 방정식을 보니까요. 저거 지금 우리가 인수분해나 인수정리를 통해서 해를 구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숫자 넣어서 0 되는 거 못 쳐요. 쉽게 말해서. 이 넷은 그럼 표 어떻게 구해요? 자 친구들 저번에 사이각형이 어떻게 써먹는지 좀 보여준 적 있잖아.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다가 치면 돼요. 이 값을 구하고 싶은데 값을 구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어떤 값을 집어넣을 때 음수야. 어떤 값을 집어넣는 게 양수예요. y값이요. 그러면은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에 근이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즉 뭐냐면 양 끝을 집어넣었을 때 좌우의 구호가 다른 거. 자, 쉽게 말해서 하나씩 넣어보자고. 좀 도와줘 볼래? 서윤. x 세제곱 플러스 3x 빼기 3 y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을 거예요. 넣어주세요. y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는 마파야.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 여기 3은? 마이너스 17이네? 네. 오케이. 자, 근데 지우를 좀 바꿀게요.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말해주세요. 그건 할 수 있죠. 어이, x에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예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실제로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빼기 3 빼기 3이어서 음수죠. 자, x에다가 이거 0 넣을 거예요. y 얼마예요? x에 1 넣을 거예요. y 얼마죠? 자, 봐봐요. 음수였다가 갑자기 양수로 바뀌었죠. 그럼 무슨 소리냐면 지금 실근이 몇 개밖에 없다고? 한 개밖에 없다니까? 그 X축이랑 만나는 점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1이에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7이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7 정도 되고 0 넣었더니 마3이고 1 넣었더니 갑자기 1인 거예요. 쌍이 되었나? 그래프 어떤 게인지 우리 몰라. 근데 확실한 건 얘가 0까지는 음수였는데 1 넣었더니 양수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 뚫고 연속이니까 지나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러면은 이 사이에서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이 있어야죠. 여기는 음수인데 여기는 양수인 거야. 근데 얘가 연속이잖아요. 다항함수니까. 그죠? 연속이잖아? 연속이면 어떻게든 이어야 돼요. 얘를 어떻게든 이 점하고 이 점을 어떻게든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지. 선생님 이렇게 되면 안 됩니까? 이건 함수가 아니잖아. 이거는 하나의 x에 지금 몇 개의 y가 걸려요 지금. 이건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함수가 되게끔 얘네들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지나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x축이랑 교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괜찮은? 그래서 0과 1 사이에 실근이 존재할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0일 때 음수였는데 1 넣었더니 양수래. 괜찮아요? 그럼 앞으로 이 문제는 뭐 어떻게 하면 돼? 부호가 바뀌는 것을 찾으면 돼요. 양쪽 끝을 넣어서. 현도가 무슨 말인지 알겠냐 대충은? 너가 아직 사이사건을 못 들어가지고 뜬구름 잡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한 번 해줄게. 현욱이는 그렇다 치고 왜 나머지 분들이 표정이 처음 듣는 표정으로 보신 거예요? 현욱아, 뭐야? 현욱이야. 홍규야, 이해됐어? 정규는? 아, 201. 자, 다음 함수 fx, 마이크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오네. 누가 볼륨을 줄여놨네. 고맙게도 미안. 가요. 다음 세트 밑줄. 밑줄.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적어놓으세요. 뒤에다가.
다항함수라는 건요 앞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n차식이에요. n차 함수. n차 함수를 우리 다항함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n차 함수라고 외우는 건 좀 너무 뜬구름 잡는 모양일 거야. 그래서 이 다항함수 fx를요 내가 예시 하나 써줄게. 이렇게 생긴 걸 우리 다항함수라고 해요. 알겠죠? 이걸 우리 n차식, n차 함수라고 불러요. 이걸 최고차 차수가 n차인 거. 괜찮으면 어이 멈춰. 어디 어디냐? 그래서 어디냐? 너 어디 갔다 오는지 자꾸. 아닌데 너 다른 쌤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선생님들도 여러분들 똑같은 학생이었잖아. 모를까? 모른 척 하는 거죠. 자, 앉아 앞으로 와 빨리. 자, 갈게요. 다음 함수 fx가 있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예요. 친구들 얘가 지금 1로 가고 있습니다. 0이 아닌 것으로 수렴하고 있어요. 분모가 0으로 가지. 괜찮아. 분모가 0으로 가면은 분자는 어떻게 해야 돼? 분모가 0으로 가잖아. x가 0으로 가면 얘 0으로 가잖아. 그럼 분자는 어떻게 해야 돼? 0으로 가야 됩니다. 굿. 그러면은 fx가요 현재 다항함수라고 했잖아. 저 여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f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미분이 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정보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연속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가 현재 0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이 뜻은 뭐예요? f0이 0이었어 라는 얘기랑 똑같지. 왜요? 얘는 연속함수니까. 그죠? 극한값이나 함수값이 같아야지. 그럼 이 뜻이 뭐예요? 다항함수에서 x에 0 넣었더니 0이 됐다는 얘기는 fx가 x를 인수로 갖는다 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fx라는 친구가 몇 차인지는 모르겠으나 x를 현재 인수로 갖고 있는 거예요. 뒤에 뭐가 또 오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알아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저것도 할게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빼기 3분의 fx가 1로 갔는데 또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건데 해보자. 분모가 현재 어디로 가고 있냐? 0으로 가고 있죠. 그럼 분자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0으로 가야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f3이 0일 수밖에 없다고요. 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 뜻은 뭐라고요? fx가 x 빼기 3을 인수로 갖는다 라는 의미라고요. 그럼 fx는 하나 더 생겼네. x 빼기 3이 더 생겼어요. 근데 뭐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죠. 무슨지는 모르니까. 자, 이랬을 때 fx는 0은요 구간, 닫힌 구간 0과 3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자, 해보자. x축이 있습니다. 현재 0을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돼요. fx가 0이 돼야 돼. 3을 집어넣어도 0이 돼야 돼요. 여기를 요 두 점을 지나고 있는데요. 얘가 연속이래요. 그러면은 적어도라는 얘기니까 지금 닫힌 구간이어가지고 0하고 3은 포함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조금 x축과 만나려면 이게 제일 조금 만나는 상태겠죠. 그럼 최소 몇 개? 괜찮은? 더 만나면 더 만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최소를 했으니까 적어도라고 했으니까 그죠? 적어도 몇 개라는 얘기는 최소한 몇 개는 만나 라는 얘기니까 최소한은 2개만 만날 수 있죠. 정리. (214)
지하철 어느 지하철이 A역을 출발하여 B역에 멈춘 다음 다시 출발하여 C에 도착했다. 지하철 A역에서 B역까지 갈 때와 B에서 C역까지 갈 때 최고 속력이 75였다고 할 때 A역에서 C역까지 갈 때 속력이 30km인 순간은 적어도 몇 번이겠냐? 4번이겠지 뭐. 되게 쉬운 얘기거든? 잘 봐봐. 완전 쉬워.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얘들아. A역에 섰다가 출발해야 되죠. 방금 이 말 되게 웃긴 얘기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2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얘가 지금 요 사이에서 최고 속력이 75였대요. 여기 사이도 최고 속력이 75였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있네요. 자, 이렇다는 얘기죠. 근데 얘들아 각 역에서는 서야 돼. 각 여기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얘들아 여기 지나가면 여기 아니지. 사람들 서 있는 우웅 지나가면 그 여기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들 서 있으면 서야지. 사람들이 막 달리분치에 하진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도가 0이고 여기 속도가 0이고 속도가 0이란 말이지. 근데 최고 속력이 75래요. 최고 속력이 75래요. 맞아요? 그러면 정차했다가 75가 되려면 속도가 친구들 속도는 무조건 연속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속도가 30km 건너뛰고 75가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0에서 출발해가지고 75까지 올라가려면 0, 1, 2, 5, 7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연속적으로 올라가서 75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0에서 75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겠지. 물론 그 중간에 뭐 잠깐 섰다가 갔다가 할 수 있죠. 근데 난 그거 잘 모르겠고 어찌됐거는 0에서 75까지 한번 갔을 거고 75에서 0 한번 왔을 거고 0에서 75 갔을 거고 75에서 0 왔겠죠. 그럼 30km랑 그러니까 30km랑 몇 번 만나겠냐 이런 얘기잖아요. 몇 번 만나요? 4번이겠죠. 최소. 이제는 너무 쉬운 얘기야. 넘어가요. 정리됐냐 이거? 쉬세요. 지금 못했지 뭐. 가보겠습니다. fx,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친구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얘 연속이야. A가 뭐가 온다며. 그죠? 1차 함수잖아요. 이 1차 함수는 무조건 연속이에요. 얘가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죠. 맞아요? 만일 얘가 연속 함수라면 연속 곱하기 연속이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죠? 자, 얘가 만약에 불연속일 수 있죠. 맞아요? 불연속이라면 제가 중요한 거요. 수능 기출이요. 얘가 불연속이라면 불연속점은 몇 개일까요? 바로 알 수 있어요. 불연속점 몇 개? 얘가 만약 불연속이야. 그럼 불연속 몇 개? 하나. 왜요? 자, 봐봐. 자, 얘요. 연속이에요. 다항함수니까. 얘 연속이거든요. 그치? 그럼 얘가 만약 불연속이라면 x가 a라는 걸 경계로 함수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불연속이라면 딱 x는 a에서만 불연속이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불연속인데 얘랑 곱해가지고 연속이 되는데 맞아요? 그러면
자, fx가 x는 a에서 부연속일 때 gx 곱하기 fx가 연속이 되려면요, 이 친구가 x는 a에서 0이면 돼요. 얘가요. 얘는 이미 x는 a에서 부연속이에요. 우리 그런 세팅을 했잖아요, 이미. 그죠? 이해됐어요? 얘가 x는 a에서 이미 부연속이야. 그러면 이 친구가 x에 a를 집어넣었을 때 0이면 돼요. 그러면 0 곱하기 어떤 거든지 다 0이 될 테니까 연속으로 싹 바뀔 겁니다. 좌우칸도 0이라고 하면 0, 우우칸도 0이라고 하면 0, 함수값도 0이라고 하면 0이 될 테니까 이 친구 얘가 x는 a에서 0이 되버리면 얘가 뭐든 간에 연속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저 친구는 x는 a에서만 부연속이 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부연속이 불가능해. 그죠? 그러면 a 집어넣으면 0 되면 된다는 거잖아. 뭐요? a는 마치 a가 -7이면 이 fx가 부연속일 때 이 gx 곱하기 fx가 연속이 될 거예요. 자, 하나 했어요. 두 번째, 아까 전에 맨 처음 했던 얘기죠. fx가 연속이면 그냥 gx 곱하기 fx는 항상 연속이에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저 fx가 연속이 되게끔 구성하면 돼요. 자, 이거거든요. 저 친구는요. 너무 크게 그렸다. 얘가 y는 x 플러스 3이라면 자, 봐봐. 저번에 다 했던 거야. 우리가 x는 a를 경계로 오른쪽은 2차 함수, 왼쪽은 직선이거든요. 봐봐요. x는 a를 경계로 왼쪽은 직선, 오른쪽은 2차 함수를 고를 거래요.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가 x는 a였다고 해봐. 그러면 오른쪽은 2차 함수, 등은 여기 안 들어가고요. 왼쪽은 직선을 보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 뜻이잖아. 자, 물어볼게. 이거 지금 연속이야? 아니죠? 그럼 어디서 골라야 되냐? 여기를 고르면 돼요. 일로 오세요. 서유라! 뭐요? 힘내. 자, 여기가 A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이 점에서 오른쪽은 2차 함수를 고를 거고 왼쪽은 직선을 고를 거예요. 그러면은 연결되죠? 연속 맞아? x는 a가 여기면 돼요. 또 어디? 여기가 x는 a였다고 해볼게요. 얘보다 오른쪽은 2차 함수를 고르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직선을 고를 거예요. 맞아요? 이 빨간색도 연속이죠? 못생기긴 했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야. x는 a가 교점일 때 x는 a가 교점일 때 fx가 연속이 됩니다. 이해됐죠? 그럼 6번 잡으면 돼. x제곱 빼기 x하고 x 플러스 3의 교점을 잡으시면 돼요.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럼 가능한 a는 몇 개예요? 3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치 1일 때. 다 곱하라는 거죠? 마이너스 1 곱하기 3 곱하기 마치는 12. 근데요, 확실한 건 이게 수능 기출이잖아. 오해발 카드가 0부터 999까지밖에 못 찍어. 양수여야 돼.
내가 만약에 구했는데 음수가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나 뭔가 잘못한 거예요. 이런 거는 힌트야. 이 수능 마킹이요. 0부터 999 가까이는 찍을 수 있거든. 그럼 답이 음수가 나왔어. 뭔가 망한 거야. 모의고사 볼 때 팁. 답을 냈는데 음수야. 그게 지금 바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보야. 음수는 마킹을 못해요. 빨리 적어 이거까지. 이건 fx를 연속으로 바꾸는 거고, 이거는 fx가 9연속일 때도 fx 곱하기 gx가 양수가 되게끔 만드는 거. 중요한 문제. 오늘 비투커가지고 체력적으로 힘들구만. 오늘은 비가 그친 것 같은데. 이번 주 내내 이러네. 왔다가 안 왔다가. 별일 없죠? 집에 물 새시는 분 없죠? 저도 작년에 한번 어떤 친구 하나 집에 물 샜어요. 아니 걔는 태풍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윗집에서 물을 틀어놓고 갔다는가 여행을?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가 배수구가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넘친 거야. 근데 그게 아랫집으로 내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천장에서 갑자기 물이 팍 쏟아졌대요. 그 윗집에서 리모델링이 다 줘가 다 전체 리모델링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집은 되게 좋아졌대요. 다 리모델링 싹 하니까 다 뜯어낸 다음에 그 위에서 셀 만한 거 다 막고 그 다음에 벽지랑 이런 거 인테리어 싹 하시니까 가구 고정한 것도 다 대주셨대요. 가구 다 새 걸로 바뀐 거지. 그래서 집이 되게 좋아졌다고 되게 좋아했는데 걔가 근데 그거 하는 동안에 3개월인가 동안 집을 못 갔어요. 할머니 댁이 근처로 가가지고 할머니 집에서 통화했거든요. 고생했지. 근데 그 정도 3개월이면 할만하지 않아? 이번에 또 남이 돈 내줘서 사는 건데 나는 한 번 정도 경험해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말 조심해야 돼. 진짜 터지라. 난 물이랑 뭔가 있어가지고 말 조심해야 돼. 그때 그 신혼여행 갈 때도 내가 이걸 한번 놀랐어요. 그때. 가기 전날 태풍 온다는 얘기 들었잖아. 그래가지고 야, 우리들 밤에 갇히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진짜 갇힐 줄이야. 과학은 다시 열렸대요. 다시 열렸대요. 나는 내년까지 비추천. 올해 만약에 그 8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괌을 갈 계획이 누군가 있으시다면 지금 괌 되게 쌀 거거든요. 아무도 안 가서. 아무도 되게 쌀 건데 안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거기 내가 그때 그 미국인한테 듣기로는 그 태풍 피해를 메꾸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세게 왔어가지고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요? 별거 아니요. 얘는 여기 a, fa인데 여가 a, b고요. 얘는 b, fb인데 얘가 a여서 얘가 b, a예요. 괜찮아요? 자, y넷은 여기 있어요. 자, 2점을 지나고 2점을 지나는 함수 fx가 있는데요. 연속이래요. 맞아? 자, 만약에 정규야 너가 y는 x를 지나지 않고 2점과 2점을 잇는다면 1000만원을 줄게요. 그러니까 얘는 이 하얀색 직선을 안 지나고 얘랑 얘를 연결해야 돼. 자, 가는 불가능. 불가능하지. 어떻게 해서든 지나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 지나야 돼. 3번은 맞아요? 그러니까 fx하고 ynx가 한 번은 만나. 오케이? 실근을 간다는 게 교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예요. 얘가 y는 fx하고 y는 x가 교점을 갖니? 이게 이 문장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구간 A, B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얘들아, 선생님, 이렇게 되면 구간 A, B에 안 지나고, 여기 교점이 구간 A, B에 있지 않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얘들아, 이거는 함수가 아니요. 함수는 하나의 X에 하나의 Y가 와야 되잖아요. 여기 몇 개 와요? 2개 오죠? 글러 먹었어요, 이거든요. 이미 글러 먹은 거예요, 선생님이. 이건 함수 아니야. 함수이려면 이렇게 생겨야 돼. 괜찮아? 한 번은 만날 거야, 그죠? 좋아, 이것도 사이각 정리의 문제였습니다. 미국에서 잠깐 하고요. 오늘 많이는 안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디까지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까? 그냥 도함수까지 하는 게 딱 좋겠다, 그래? 유형수까지 딱 좋지. 그잖아. 서윤 잘 들어. 지금 저번에도 그때 한두 번 수업 안 들었던 게 쌓여서 수트가 날라갔잖아. 그 경험 한번 해놓고도 개념 설명할 때 졸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이 라이트센 할 때는 절대 안 돼요. 졸리면 일어나. 본인을 위해서. 알겠지? 여기 수1이랑은 약간 별개라 할 수 있단 말이야. 수1이랑 완전 별개잖아요, 지금. 물론 수1이랑 수2가 합쳐져서 미적분이 되긴 하지만 수2에서는 안 나온다고, 수원 개념이. 해볼만 하겠죠? 해볼만 하단 말이에요. 집중해요. 여기 또 색다른 것이란 말이야. 좋아. 계산해도 돼? 계산할게. 도함수까지만 할게요. 짧게. 끝까지 다 해도 30분이면 넉넉한 시간인데. 알았어. 그 유형 17개가 나가버리니까. 아, 잠깐만. 오늘 금요일이잖아. 금요일은 괜찮은데? 주말 있잖아요. 주말인데 유형 9개는 주말에도 학원 가요. 오. 아닌데, 너무 늦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얘들아, 이거 빨리 끝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복습하지. 어? 그래서 그냥 다 나가면 지는 게 죽었대. 그래서 지금 아는 사람 생각할 건 아니고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문제 없어? 문제 있을 건데. 자, 일단 해볼게요. 근데 여기 개념 설명이 길어서 또 길어질지도 몰라. 대신에 안 할 건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다 했는데 시간이 남아? 그럼 더 할 거예요. 출발. 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부터 할게요. 왜냐면은 이거 먼저 설명할게요. 미분이라는 것은요, 세세할 문자에 나눌 분자예요. 미분이라는 거는 아주 잘게 쪼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아주 세세하게 쪼개는 거예요. 쪼갠다면 뭘 하는 겁니까, 선생님? 쪼갠다는 얘기는 두 점으로 쪼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x를 두 군데로 잘랐다는 얘기는 함수 위에 두 점을 적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 두 점 사이에 변화율을 보는 게
미분입니다. 알겠죠? 아주 세세하게 자른 거예요. 이게 좀 약간 현미경으로 확대했다고 보셔도 돼요. 엄청나게 짧게 자른 다음에 두 점을 잡아 이 두 점 사이에 있는 변화율들을 바라보는 게 미분입니다. 알겠죠? 그 외우는 데는 좀 이따 할게요. 알겠지? 우리는 일단 오늘은 미분계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걸 어디다 쓸 것인가는 여러분이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을 때 그때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 뒤에서 어차피 할 거니까. 자, 그리고 큰 틀을 보면요. 그냥 이것만 이거 좀 적어놔요. 큰 틀이에요. 미분은 왜 하냐? 그래프 그리려고요. 자, 이 여기서 말한 이 조그만 변화율이 이 그래프 그리기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안 말할게요. 그죠? 근데 이 미분의 최종 목적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프만 그릴 수 있잖아요? 미분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오케이? 자, 목적 특징 여기 두시고.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죠. 자, 증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되게 옛날 용어인데 또 다시 X 변화량. X 변화량은 변화량인데 X 변화량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델타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다. 델타. 델타는 보통 변화된 양을 나타낼 때 쓰는 기호인데요. 델타 X라는 기호를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분이라는 건 X 변화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증가된 분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증분. 알겠죠? 그러니까 증가량이 변화량이에요. 증가량 변화량. Y 증분은 Y 변화량입니다. 기호로는요 마찬가지로 델타 Y라고 써요. 델타 뜻이 뭐라고요? 변화된 양 이런 뜻이에요. 델타 자체가 델타 Y, 델타 X. 자, 그러면 이제 함수에서의 Y는 fx에서의 x 변화량, 즉 델타 x는 무엇이고 y 변화량 델타 y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a, b, f, a라는 점이 있고요. b, f, b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두 점이 있어야 돼요. 먼저 두 점이 있을 때 x 변화량은 b 빼기 a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게 x 변화량이죠. 자, 요 y 변화량은 fb에서 f에 빼면 되죠. 이게 y 변화량이죠. 함수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변화량, 얘들아, 변화량이라는 건 변해야 되잖아. 점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로부터 얘까지 변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얘를 하나 정딱 줘놓고 변화량이 뭐냐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가만히 있는데. 맞아요? 가만히 있어서 변화할 거 있어요. 그죠? 얘가 이동을 해야 변화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점이 몇 개 나와요? 2개가 나와요. 이건 뭐 중학교 때랑 똑같죠? 너무 똑같아서 뭐 할 말이 아예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안 쓰던 용어 하나가 나와요. 평균변화량. 자, 얘가 왜 평균변화량인지는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대박. Y는 fx가 있어요. 자, a, fa, b, fb 일 때요.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를 우리는 구간 A, B에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써놓고 보잖아요. 선생님, 이거 처음 보는 기호예요? 어디서 알았죠? 어디서 봤어요 이거? 정답. 직선의 기호. 그죠?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충 봐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잖아요. 그게 이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함수 위에 있는 두 점을 잡아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변화율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기울기야. 저는 이게 왜 평균 변화인지 설명할게요. 잘 봐봐. 잘 봐야 돼. 지금 이해해 놓으면은 평균 변화를 다시 많이 안 헷갈려요. 그림 좀 이상해요. 내가 편하게 하려고 그립니다. 그림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자, 나는 내가 구하고 싶은 건요 1부터 4까지 평균 변화예요. 자,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구하시면 4 빼기 1분의 F4 빼기 F1이라 4 빼기 1분의 16 빼기 1이어서 3분의 15라 5가 평균 변화율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진짜 이건지 볼게요. 또 어디가 나왔어요? 그래요. 이 두 점 변화를 구할게요. 1과 2예요. 자, 변화 어떻게 돼? 여기 2 빼기 1분의 4 빼기 1이죠. 그러면은 1분의 3이니까 3인가요? 자,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입니다. 얘는 3 빼기 2분의 9 빼기 4에서 1분의 5에서 5예요. 이 두 점의 변화를 잡을게요. 4 빼기 3분의 16 빼기 2여서 1분의 7이죠. 7인가요? 자, 3, 5, 7 평균 내보세요. 5죠. 다들 3 나눠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선생님, 이거 1, 2, 3, 4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뭐 2분의 3, 2분의 5, 2분의 7 더 쪼개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해보세요. 평균 내면 똑같이 5가 나옵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개념 설명해 드릴게요. 얘가 왜 평균 변화이냐면, 이게 왜 평균 변화이냐면 1부터 4까지를 n 등분했을 때 쪼갠 거예요. 쪼갰을 때 그 구간마다의 변화율 있죠. 그들의 평균이 얘랑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10등분 하나, 2등분 하나, 100등분 하나, 1000등분 하나 평균 변화율은 같아요. 항상 같아요. 그래서 A 이름이 뭐예요? 평균 변화율. 실제로 안을 쪼개가지고 변화율들을 다 구해. 그 다음에 이들을 다 더해가지고 개수를 나눠.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항상 끝과 끝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나와요.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 봐봐요. 여기 변화할 때 조금만 쪼개다 보면은 좀 완만한 친구도 있겠지만 가파른 친구도 있잖아요. 또 완만한 애도 있고 가파른 애도 있잖아. 그죠? 그 애들을 싹 다 더해서 평균을 내면 두 점을 끝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나온대요. 너무 신기한 개념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하고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실제 내용 이런 내용이고 이제 왜 평균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평균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문장을 똑바로 써주세요. 구간 A, B에서 Y는 fx의 평균 변화율은
이게 풀 문장이에요.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가 평균 변화야 돼. 이해되심? 이유도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요, 우리의 오늘 최종 목적인 미분계수를 설명할 거예요. 자, 미분계수는 뭐냐면 이렇게 정리해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입니다. 이게 미분계수. 빨리 적었나봐요. 왜 극한이라고 부르는지 좀 더 설명할 테니까. 현욱, 이해되고 있어? 참고로 지금 평균 변화율은요, 나보다 자세히 설명해주는 개념서가 없습니다. 평균 변화율은 모든 개념서에서요, 그냥 평균 변화율이라고 끝내요. 내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왜 평균 변화율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몰라도 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왜 알려주냐면 찝찝하지 말라고. 찝찝하지 말라고. 안 찝찝한 게 제일 중요해요, 개념서. 나는 몰라도 되는 거는 몰라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그냥 외워 하는 것들 있죠. 몇 개 안 되잖아요. 선생님이 그냥 외워 하는 거 몇 개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였죠? 극한 성질. 이거 증명 안 해 외워 했잖아요. 걔네들은 증명 원래 안 하는 거예요. 고등과정에서는.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입시로는 설명하고 많이 했을 수는 없잖아. 그죠? 자, 미분계수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입니다. 무슨 얘기냐? 잘 봐. 아까 전에 함수가 있잖아요. 얘가 y-x예요. 여기가 a, fa고요. 얘가 b, fb예요. 이 두 점을 연결한 게,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죠? 근데 나는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궁금한 게 아니고, 야,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못 구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두 점이라는 거는 서로 일로 와봐.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어야 기울기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얘 빼기 얘가 되려면. 왜냐면 a 빼기 a는 0이니까. 맞죠?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래? 근데 우리는 뭐가 궁금한 거냐면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궁금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한 거예요. 봐봐. 곡선이 있어요. 이 점에서의 변화율이 궁금한데 이 점에서의 변화율이 뭐냐면 이거의 기울기겠지. 이게 뭔데요? 접선이지. 맞아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많아. 왜요? 우리가 지금 기울기를 정의할 때요. 두 점이 있어야만 기울기를 잡을 수 있거든? 맞아요? 두 점이 있어야 기울기 잡을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이 점에서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니까? 아까 말한 거에 어폐가 있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변화율을 만들려면 두 점이 있어야 변화율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울기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으로 지금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뭘 원한다고요? 3점에서의 기울기를 원한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음? 얘가 지금 이상한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야, 두 점이 있어야 되는데 한 점 어떻게 구해? 이거죠, 그지? 근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띵 하고 지나간 거죠. 이거 얘랑 똑같은 점에서의 기울기는 못 구할지라도 얘 바로 옆에 있는 거면은 얘랑 똑같지 않을까?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점을요, 이 점 가까이로 최대한 가까이 붙이는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극한. 그 극한을 이용하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아주 가깝게 해가지고 마치 이게 점 하나의 기울기랑 똑같은 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수학자가. 정확하게 말하면 뉴턴 아인슈타인이요. 미분학 개론은 뉴턴 아인슈타인가 져서 남기신 거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라고? 난 이 점을요 최대한 A로 갖다 붙일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B를 어디로 보내면 돼? A로 보내면 되겠죠. 그때 우리 뭐가 할 거예요? 두 점 사이에 기울기를 볼 거예요. 그게 뭐야?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죠. 맞아? 현석,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 그래. 평균 변화이잖아. 그거를 우리가 뭐 했어요? 극한으로 보내버렸지?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 평균 변화 그래? 되십니까? 괜찮아요? 그 우리 평균 변화의 극한값을 이 결과값으로요 미분계수라고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어느 점으로 보낼 거냐면 이 점으로 보냈지. 얘를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불러요. 차려나? 아니 차려나? 괜찮아요? 범찬 이해됐어? 지원 식으로 설명할게요. 자, 미분 가능 연속성은 좀 이따 할게요. 미분이 가능하다부터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리미트 b가 a로 갈 때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를 우리는 x는 a에서 미분계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매번 x 갖고 앉아있을 수는 없어서 우리 기호를 써요. 자, 잘 봐. 미분계수라는 뜻은 이거예요. f를 쓰고 프라임을 하나 붙여주면 이게 미분계수라는 뜻이야. 근데 어디서? x는 a에서죠. 여기 a에서 주시면 이게 fx의 a에서의 미분계수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기호 정리해. 용어야, 용어. 왜 그래요라고 물으면 안 돼요. 약속을 한 거니까. 이런 미분계수라고 부를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런데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가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얘가 뭐라고요? 극한값이라며. 그치? 그럼 극한값은 언제 존재한다고 배웠니? 정규야?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그럼 뭐랑 같아야 되는데? 이게 같아야 되는데. 뭐예요?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아야 돼. 그래야 극한값이 존재하죠. 맞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리미트 b가 a의 우극한으로 갈 때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랑 리미트 b가 a의 왼쪽에서 올 때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가 서로 같아야만 미분이 가능합니다. 자, 이 친구를 우리는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이긴 한데 이게 미분계수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걸 통칭해서 우미분계수. 너를 좌미분계수.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시려면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같아야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일로 오세요. 자, 우리가 B로 끌고 다니는 건 익숙하지가 않거든? 그죠? 나 그래서 B 모양을 좀 바꿀게요. B를 X로 다 바꿔버릴게. 그럼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으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문자가 바꾼 거예요.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으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잘 봐봐요. 여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들어있어. 한번 볼까? 분모가 X가 A로 가면 어떨까? X가 A로 가면 X 빼기 A는 어디로 들어가? 이거로 가죠.
그럼 분모가 0 같네. 그럼 분자가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자 그러면 fx는 현재 보세요. 그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빼기 fa가 0이라는 뜻이잖아. 친구들 fa는 숫자야. 맞잖아요. 숫자잖아. 그러니까 x가 a로 갈 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그러면은 지금 얘는 얘한테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야. x가 a로 가는 건 얘한테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얘는 오른쪽 넘기나 듣고 있으나 상관없어. 왜요? 숫자니까. 넘긴다? 넘겨요? 넘긴다? 어라? 이거 뭐야? x가 a로 갈 때 fx 값이랑 fa가 같대요. 얘가 0으로 가면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멍청아 이거 뭐야? 어? 그렇지. 무슨 소리냐면 미분을 정의하려면 기본적으로 연속이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다 안에 이미 연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연속이 안 되면 미분도 안 돼요. 미분이 되잖아? 그럼 당연히 연속은 오케이인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도. 알겠죠? 그거에 대한 표현입니다. 연속 함수 안에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는 거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가 더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있는 거지. 이해돼요? 연속 함수들 중에 모두가 다 미분이 가능한 건 아니야. 그죠? 근데 미분이 가능하면 다 연속 함수야. 알겠죠? 요거 봐놔요. 지금 중요한 정보들 막 나갔는데 다들 표정이 안 보이는데? 같이 될까? 여기서 X로 바꿔주시고. 자, 좀 정정리해보면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시다면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같아야 돼요. 근데 이 미분이 정의가 되시려면 기본적으로 X는 A에서 연속이어야 합니다. 이 한 문장이에요. 그걸 열심히 떠든 거예요, 여태까지. 그죠? 그 다음에 X는 A에서 미분계수를 F 프라임 A라고 읽는다. 다시.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로 미분계수를 구해볼게. 너무 멀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자, 그래서 1에서 미분계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갈게요. 어떻게 한다고?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을 x를 1로 보내버리면 얘가 x는 1에서의 미분계수예요. 맞죠? 우리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죠? 자, 이 값을 구하면 이게 x는 1에서 미분계수인데 이거를 계속 있을 수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쓴다고? f 프라임 1 이걸 약속을 할 거라고요. 기호로. 출발! 자, 그러면은 fx에다가 얘 넣어요. x제곱 1 넣으면은 빼기 1, x 빼기 1,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우리가 극한에서 배웠던 거를 드디어 써먹을 때가 또 왔습니다. 그죠? 약분돼 버리시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만 남으니까 얼마인? 정규 이거 어디로 가냐 이거? x가 1로 가, 2로 가, 2로 가겠죠. 그럼 뭐예요? x가 1에서 미분계수가 2미가 되는 거예요. 아직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뭐 해먹을지 몰라요. 우리 그냥 미분계수라는 걸 알고 그냥 걔를 구할 줄만 알고 있는 중. 알겠죠? 아직 우리 이거 어디서 먹는지 몰라. 이거 이해돼? 별거 아님. 자,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거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친구들, 요거야. 내가 아까 전에 예고한 데까지가 요거까지, 유형수까지. 나 지금 딱 거기까지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내가 얘들아 풀어서 설명해서 그렇지 걔는 몇 개 안 배웠어 지금. 쭉 풀어가지고 설명해서 많아 보이는 거지. 되게 몇 개 안 배웠어요? 몇 개만 이해하시면 돼. 별거 아니야. 자, 도함수는 간단해. 모든 x에서 미분 계수를 가지고 있는 함수. 그게 뭔 소리야, 선생님? 봐봐요. y는 fx가 있어요. 네? 어떤 함수가 있는데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x는 2분의 5에서의 미분계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함수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직 함수 이름을 안 줬으니까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fx의 도함수래요. 그럼 뭔 소리냐면 g1은 x는 1에서 fx의 미분계수예요. g3은 x는 3에서의 fx의 미분계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음?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시면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얘가 얘고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빼기 3분의 fx 빼기 f3이 얘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정의역인데 얘네 맞죠? 그래서 얘를 x로 바꾸고 싶은데 젠장은 x 빼기 x가 돼가지고 이상해져요. 그죠? 식 모양이 이상해지지. 맞죠? 그래서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봐봐. 그러면 GA라는 건 리미트 x 빼기 a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나는 이 a를 정의역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근데 현재 이 상태에서 지금 안 되잖아. 모양을 좀 바꿀게요. 자, 이게 오늘 제일 요 마지막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순간부터만 보면 돼요. 나는 x 빼기 a를 h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x는 a 플러스 h로 바꿀 수 있어요. 그지? 자, 그럼 간다. 리미트 h 홍규야. x 빼기 a가 h잖아. x가 a로 가면 h는 어디로 가? 다시 너무 빨랐지. 자, x는 a로 간다. 그럼 x 빼기 a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럼 h가 어디로 가는 거야? 갖다 놨으니까 0 그래요. h 0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x 빼기 a를 h로 바꿨고요. x 대신에 얘 넣을 거예요. f a 플러스 h 빼기 f a를 쓸 수 있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겠지? f 프라임 a라고 부르기로 했죠. 맞나요? 얘가 뭐예요? f 프라임 a래요. 어이 좋아 이제 a를 다 뭐로 바꿔? x로 바꿀게. 이게 뭐예요? 이 친구가 임의의 x에 대하여 미분계수를 구하는 식인 거지. 얘를 우리는 도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분계수는 이렇게 평균 변화율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요. 도함수는 이 모양을 좀 바꿔야 돼요. 왜냐면 이 형태에서는 지금 a를 정의역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 x가 있어서 불편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친구 모양을 바꿔가지고 a로 다 바꿔준 다음에 a를 다시 x로 다 바꿔준 거예요. 너무 다 쓸데없는 사족이고 이렇게 생긴 걸 우리는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이것도 미분계수, 이것도 미분계수예요. 이건 a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고 이거는 x에서 미분계수를 구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알겠죠? 모양만 좀 바꿔준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 한번 해보시죠. 지금 우리 지금 이 미분계수 가지고 뭐 하는지는 하나도 안 배웠다. 그냥 미분계수를 구하는 법까지만 배웠어요. 정리하시고 유형 9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분명 중간에 어려운 문제들을 맡길 테니까 일단은 어려운 것들을 별표적으로 갖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미분계수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